그러면 그 정규화 과정을 우리가 임플리멘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용 함수에 약간의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화를 줘야 되는지 그 비용 함수 측면에서 이 regularization 또는 정규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데이터, 앞에서 봤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집의 크기에 따른 그 가격에 대한 여러 개의 훈련 자료가 있는데 2차 함수, 즉 세타0 더하기 세타1x 더하기 세타2x2라고 부르는 2차 함수로 피팅할 때가 가장 그런 적절한 값을 얻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그냥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잘 근접한 자료를, 데이터의 훈련 자료를 잘 흉내낼 수 있는 이와 같은 함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버피팅 문제는 언제 발생한다고 얘기했죠? 이런 쿼드래틱 펑션, 즉 2차 함수로 충분히 피팅할 수 있었는데 과도하게 더 잘 피팅하기 위해서 3차 항과 즉 4차 항까지도 포함을 시키게 되면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데이터지만 좀 다른 곡선으로 그 대신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지나치는 이런 함수를 구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 발생하는 현상이 오버피팅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은 오버피팅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regularization 이라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타3하고 세타4라는 이 추가적인 쿼드래틱 함수를 썼을 때와 비교하는 겁니다. 즉 2차 함수를 하이퍼세시스로 사용할 때에 비해서는 두 개의 항이 더 늘었는데 그 두 개의 항의 크기를 우리가 찾아낸 게 세타3와 세타4인데요. 이 세타3하고 세타4에다가 벌칙을 좀 가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변화할 때 굉장히 예민하게 함수가 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함부로 변할 수가 없게 되죠. 얘를 조금만 움직여도 큰 변화가 나타나면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보통 주어져 있는 우리가 비용 함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선형회귀식에서는 비용 함수를 어떤 식으로 구했죠? 1 나누기 2m summation i는 1부터 m까지, 여기서 m은 훈련 자료의 개수였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각각의 훈련 자료에 입력이 들어가서 계산되는 모델값 또는 하이퍼세시스 값과 훈련 자료의 그 출력 값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 값의 차이를 제곱해서 다 더해 준 거죠. 그죠? 그것을 평균 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좀 추가적인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요것을 최소화시키는 세타를 구하는 게 이전에 선형회귀 방법이었는데, 코스트 함수에다가 이런 항을 한번 더 해봅시다. 즉 더하기 1000 곱하기 세 번째 세타의 제곱 더하기 1000 곱하기 세타 네 번째 값의 제곱, 즉 이와 같은 수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타 값을 여기서 1000이라는 값은 왜 1000을 써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값을 상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넣어준 것 뿐입니다. 즉 세타3가 조금만 변해도 굉장히 큰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세타3와 세타4는 가능하면 작아야지 전체 값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세타 값이 그러니까 0의 값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미니멈 값에 가까워지는 거죠. 조금이라도 큰 값을 갖게 되면 그것이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0이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0일 때는 요 값이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와 같은 전체 코스트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세타를 구하면 세타를 구하긴 구할 때 세타3하고 세타4는 아주 작은 값으로만 구해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타3와 세타4를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거의 작은 값이니까 포함 안 시킨 것과 유사해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또 무슨 말이냐면 세타 3와 세타 4를 우리가 포함시켜서 계산을 지금 구하긴 했지만 이와 같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regularization, 정규화 텀이라고 항이라고 부르는데, 정규화 텀을 포함시키게 되면 똑같은 데이터이지만 이와 같은 함수로 구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정확히 2차 함수는 아니지만 2차 함수보다는 약간 울퉁불퉁한, 그렇지만 너무 울퉁불퉁하지는 않은, 왜냐하면 세타 3하고 세타 4항이 결국에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유발시키는 그런 텀이거든요. 바로 이게 regularization이라는 알고리즘 또는 기법이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는데 활용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알고리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regularization이라고 부르는, 정규화라고 부르는 과정은요, 파라메타들 세타 0부터 세타 1, 세타 n까지에 해당되는 n개의 세타들이 있겠죠. 에 대해서 가능하면 작은 값을 갖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세타 값을, 큰 값을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작게 유지시키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더 단순한 가설로 자꾸 유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타 값이 크면 클수록 고차원 항이 포함된 복잡한 하이퍼세시스를 형태를 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하이퍼세시스를 띠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정규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과적합될 경향이 점점 적어지는 거죠. 과적합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의 하이퍼세시스 항이 굉장히 복잡할 때 생기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함수를 만들 수 있으면 이러한 오버피팅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건데, 그것을 가능하면 단순화시키니까 함수의 모양이 어떤 식의 형태를 띄어야 된다 그랬죠? 좀 더 가능하면은 단순한 모양의 함수를 띄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오버피팅이 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세타 3하고 세타 4, 이게 고차항에 해당되는 거죠. 이 친구들을 가능하면 0에 가깝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좀 작은 값을 반드시 0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화시키는 과정에서 0에 가까운, 기왕이면 0에 가까운 값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 regularization에서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실질적인 예 앞에서 들었던 거를 수식화시켜서 한번 살펴봅시다. 하우징 문제죠. 즉 집값의 예측, 집의 크기로부터 집값을 예측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젠 실질적인 문제, 굉장히 다양한 피처들, 집의 크기, 방의 개수, 그리고 층 개수, 그리고 등등해서 한 100개 정도의 집과 주택과 관련된 그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집의 가격을 예측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은 각각의 특징들의 기여도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푼다는 얘기는, 즉 집의 크기에 얼마나 값을 곱하고 층의 개수에 얼마만을 곱하고 등등 해가지고 이 세타 100개의 세타 값을 100 플러스 1개죠. 세타 제로가 참 포함되니까요. 이런 것을 구할 때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풀었던 그런 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수식은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했던 선형 회귀 방정식을 푸는데 사용하는 그 비용 함수 J of 세타, 우리가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목적 함수죠. 바로 이 함수를 최소화시키고 싶었죠. 다시 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상하는 훈련 자료 X가 들어왔을 때 예상되는 어떤 집의 가격을 유추하는 하이퍼세시스 값 빼기 원래 해당하는 그 집의 가격, 그 차이를 제곱해서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해 더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평균을 낸 거죠. 1 나누기 2m이라는 값을 곱해서.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대로 regularization은 요 세타 값을 좀 작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약 조건을 주기 위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식적으로 비용 함수에다가 이와 같은 항을 보통 우리가 추가합니다. 더하기 람다 곱하기 세타 j의 제곱을 j 이퀄 1부터 n까지, 즉 모든 세타 값들을 제곱을 해줘서 그걸 모두 더해준 값, 그리고 거기다가 람다라는 어떤 특정한 파라메타를 곱한. 여기서 근데 주의할 점은요, 세타 제로에 대한 거는 그 regularization에서 페널티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 친구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세타 제로에 곱해지는 값은 x0인데 x0는 항상 우리가 1로 놓고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피처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컨스턴트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작은 값으로 제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특정한 세타를 그 기여도를 제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와 같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냐면 이 전체 수식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그 수식을 풀게 되면 결국 여기서 구해지는 세타 1, 세타 2, 세타 100까지니까요. 세타 100까지 100개의 세타들이 가능하면 작은 값수를 가지고서 이 그 피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는 고차원적인 항에 해당되는 그러한 피팅들이 일어나질 않기 때문에 과적합될 경향이 굉장히 적어지고 바람직한 단순한 가설로서 훈련 자료를 우리가 피팅하게 되는 아주 바람직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꼭 주의해야 할 거는 세타 제로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엔 똑같은 문제이지만 이 세타의 값을 조금 작게 유지하도록 우리가 리그레션을 풀기 위해서는 비용 함수에 요 텀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요 텀이 보통 regularization 텀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항이 되고요. 이 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로부터 구해지는 하이퍼세시스, 즉 H of 세타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형태를 띠게 되어 과적합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설명한 regularization이 적용된 이런 비용 함수를 정리해서 써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J of 세타라는 이제 단순한 linear regression을 위한 코스트 펑션이 아니라 regularization이 포함된, 그러니까 정규화가 적용된 비용 함수입니다. 앞에서 늘 봤던 똑같은 그 함수가 먼저 첫 번째 항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h of x 빼기 y의 제곱을 모든 훈련 자리에 더한 것과, 그리고 추가적인 항은 뭐라 그랬죠? 즉 이게 바로 regularization 항인데요. 모든 세타 값들, 즉 세타 제로를 제외한 모든 세타의 제곱값을 더해준, 그리고 거기에 일정한 크기의 값으로 곱해준 값이 추가돼서 결국에는 모든 값들은 결국에는 훈련 자료 개수의 값으로 나누어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결국엔 이 부분을 이때 곱해지는 모든 세타 제곱의 합들에 곱해지는 이 파라미터를 우리가 regularization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그 이유는 이 파라미터를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즉 어느 정도 정규화를 할 거냐, 그 정도를 우리가 여기서 부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람다를 크게 하면 regularization을 많이 하는 거고요. 람다를 작게 하면 조금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바로 이 람다라고 부르는 그 파라미터고요. 결국에는 이 regularization 파라미터가 없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굉장히 복잡한 위글리한 함수로
그 피팅 되던 것이 regularization 항을 우리가 포함하게 되면 단순한 2차 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너무 복잡하지 않은 그런 형태로, 그러면서도 잘 들어맞는 그런 함수 형태로 우리가 피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그리고 prevent overfittin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버피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정규화된 선형 회기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좀 더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정규화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좀 더 우리가 그 이해가 쉬워지는데요. 지금 앞에서 설명된 그 수식을 다시 한번 또 써봅시다. 우리가 정규화된 선형 회기에 사용되는 코스트 함수 J of 세타는 이제 보통 선형 회기에 사용되던 실제 그 트레이닝 자료 값과 우리가 예측하는 값과의 차이의 평균뿐만 아니라 그때 사용되는 구해지는 세타의 제곱값을 다 더한 요 추가적인 항을 포함시킨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람다를 굉장히 큰 값으로 우리가 선택을 미리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큰 값은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좀 과장되게 10의 10승이라는 아주 큰 값을 이 람다에다가 우리가 설정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우선 4개의 파라미터만 사용하는 4개의 특징을 가지고 피팅하는 문제를 한번 예측해 봅시다. 피처의 개수는 4개인 거죠. x제곱, x의 3승, x의 4승. 그러니까 4차항까지니까 굉장히 복잡한 위글리한 아주 울퉁불퉁한 그러한 함수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람다 값을 주면은, 즉 우리가 제한하는 작게 만들고자 하는 값은 1번부터 4번째 거니까, 즉 다시 말해서 세타1과 세타2와 세타3와 세타4가 있는데 이 4개가 다 모두 0에 가까운 값을 갖도록 우리가 강요를 하는 겁니다. 세타3도 0이어야 되고 세타4도 0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수식으로 피팅을 할 경우에 얘를 우리가 h of x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10의 10승 정도의 값을 곱한다는 얘기는 이 값이 아주 조금만 변해도 굉장히 큰 값이 여기에 코스트 함수에 주어지고, 근데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 코스트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미니마이즈 하는 그때의 세타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세타 값이 세타 1, 2, 3, 4가 아마도 0에 가까운 값을 가져야지만 그러한 이 우리의 목적에 맞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결과적으로 세타 1, 2, 3, 4는 제로고 세타 제로 값만 0이 아닌 값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최적화돼서 구한 h of x가 세타 제로라는 값, 물론 플러스 0이니까요. 거의 나머지들이 어떤 식이겠어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평선으로 주어지는 이런 식 하나, 여기 위치가 당연히 세타 제로의 값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러한 값에 직선으로 수평선으로 피팅을 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모양의 함수로 데이터를 피팅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또 이거는 아까 우리가 오버피팅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이런 경우는 언더피팅이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즉 너무나도 낮게 적응된 저적합 또는 저적응된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람다 값, 보통 우리가 그 regularization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즉 세타의 2차 항에 해당된 제곱에 해당되는 값들의 그 곱해주는 일종의 웨이팅 팩터인데요. 이 값을 또 적절히 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거 구해주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적절하게 구하면 우리가 오버피팅을 피하면서 그리고 언더피팅도 피하면서
적절한 훈련 자료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함수로 피팅된 그때의 세타 0와 세타 1과 세타 2와 세타 3와 세타 4를 모두 적절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정규화된 선형회귀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프로블럼만 지금 언급한 거예요. 문제만. 그리고 어떤 목적 함수를 풀지만 얘기한 건데 이거를 또 임플리멘트 해가지고서 뉴메리컬하게 풀 수 있어야겠죠.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어떻게 임플리멘트를 해서 구할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